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싸움. 우리 집안은 경북 시골에서 제법 이름난 집안이에요. 돌아가신 할아버지께서 남겨주신 대저택과 땅만 해도 수십억.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장례를 치르던 날 조문객이 빠져나가기도 전에 작은아버지가 불쑥 말하셨죠. 어머니 유언장이 있다면서요? 오늘 다 같이 확인해야죠. 갑작스러운 말에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그때까지 다들 평화로운 분할을 기대했거든요. 근데 작은아버지 눈빛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유언장이 없다는 큰엄마의 폭탄 선언. 큰엄마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유언장? 그런 거 없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다 말씀하셨잖아요. 집은 큰아들 목, 노는 둘째 목, 나머지는 나눠 갖기로. 근데 작은아버지는 한숨을 쉬면서 서류를 꺼내셨습니다. 거기엔 공증된 유언장이 있었어요.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전 재산은 첫째 며느리 큰엄마에게 100% 증여한다. 그 자리에서 작은아버지가 테이블을 박차며 일어났습니다. 아니, 이건 조작이에요.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다 준다고요? 말도 안 돼. 순식간에 상가 내부는 난장판이 됐어요. 뒤에서 웃고 있던 사람. 이후 작은아버지가 변호사를 대동해 유언 무효 소송을 걸었고 며칠 뒤 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 모두가 큰 댁에 모였습니다. 근데 이상했어요. 사건의 중심에 있는 큰엄마는 별말도 안 하고 뒤에서 웃고만 계셨거든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된 사실 하나.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 큰엄마가 할머니를 혼자 요양병원에 모시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때 유언장이 작성됐어요. 몰래 녹음된 파일. 작은아버지는 결국 요양병원 CCTV를 확보하려 했지만 이미 삭제돼서 찾을 수 없었죠. 그런데 뜻밖의 증거가 나왔습니다. 같은 병실에 있던 환자분 가족이 그날 이상한 소리를 녹음한 게 있다면서 파일을 보내준 겁니다. 녹음기 속에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리며 들렸어요. 나는 집은 큰아들 몫으로 준다고 했는데. 그리고 바로 뒤이어 큰엄마의 목소리가 겹쳤습니다. 어머니, 그냥 이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사인만요. 순간 가족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전. 작은아버지가 그 증거를 들고 소송에서 승소할 거라 믿었죠. 근데 판결은 큰엄마 승소였습니다. 왜냐고요? 할머니가 공증 받을 때 정신 상태가 명확했다는 의사 소견서가 이미 제출돼 있었거든요. 게다가 녹음 파일은 증거 능력이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채택되지 않았어요. 작은아버지는 결국 빈손으로 집을 나갔고 큰엄마는 재산을 독차지했습니다. 1년 뒤 저는 우연히 큰엄마를 동네에서 만났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화려한 옷차림에 고급 차를 타고 계셨죠. 근데 그 순간 작은아버지의 목소리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집안은 이제 끝났어. 가족은 믿는 게 아니야. 저는 그날 이후 가족이라는 단어가 예전처럼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벌어진 전쟁. 누구 하나 나쁜 사람도 완전히 착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욕망 앞에서는 모두가 낯선 얼굴이 되더군요.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신가요? 가족 간 상속 문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